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1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개유월 임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임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 임수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일간, 다음으로 유월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어떤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임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0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을 뜻하는 것이 글자에 해당이 되고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나는 사람은 임수라고 하는 수의 물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데, 똑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양수인 임수하고 내일 태어나게 될 음수인 계수의 성향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해수 인 임수, 즉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로서 대해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는데요.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큰 대자 바다 해자 물수자에서 큰 바다 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다라든가 그냥 쉽게 이렇게 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반적으로 그냥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네, 특히 저 북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파도가 높고 너울도 심하고 굉장히 좀 험악한 바다로 이렇게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극한 직업, 외국에서 하는 극한 직업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디스커버리 채널이 있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북해도 그쪽 저쪽 북대서양 쪽에서 이제 어업 하시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파도가 굉장히 장난이 아니다고, 웬만한 사람들은 조금만 배를 타도 배멀미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 바다의 파도는 뭐 배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뒤집히는 그런 바다에 해당이 되고, 제가 예전에 또 예전에 영화 봤던 중에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보게 되면 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 영화도 아마 북대서양 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였던 것 같고, 남자 주인공 이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여자는 다이안레 누군가 이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영화도 이제 바다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잔잔했을 때는 얼마나 좀 평온하고 아름답고 운치 있는 그러한 낭만적인 어떤 분위기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한번 요동을 치기 시작하고 태풍이 불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섭고 사나운 그러한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해수라고 한 것,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쉬운 말로 접신물이라든가 양동이 같이 작은 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바다라든가 이 강호수 같은 경우는 충분하는 지성이 있다 그래요. 충분 지성이 있다라고 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잔잔한 파도는 그냥 고요하고 조용하겠지만, 그것이 한번 요동을 친다거나 뭐 쓰나미가 있다라고 하면 엄청난 파고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파고는 쓰나미가 한번 일게 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휩쓸고 가는 그러한 매우 무섭고 파괴력 있는 그러한 파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대해수로서 왕하게 되면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충분한 성질을 절제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러한 위험하고 흉폭하고 광폭한 그런 성질을 갖게 되죠. 쉬운 말로 소형강 댐으로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그 소형강 주변이 좀 조용한데, 예를 들어서 소형강 댐이 이런 걸 예를 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터졌다라고 생각하면 그 이하는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바로 물이 충분한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충분한 성질을 막을 수 있는 것, 바로 토로서 그러한 충분한 성질을 막게 되는데, 음토인 기토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반드시 무토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임수를 제방해야지만 임수의 충분한 성질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임수가 왕에서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무토는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 다음에 임수는 매우 왕하니까 무토를 용신으로 쓰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무토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병화라고 하는 것은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약한 무토를 생존해주고 이 무토가 임수를 제방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수가 만약 왕해진다라고 하면 날씨가 매우 한습해지기 때문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무토만 생존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조우하는 그러한 역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한 가지,
임수라고 하는 것이 충분지성이 있어서 무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 자체가 원령을 득하거나 타간지로 금수가 왕해가지고 임수가 왕했을 때 무토를 쓰는 것이지, 임수가 약했을 때는 무토를 쓰지 못하고 인성인 금으로 생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를 쓰는 것은 일간이 왕했을 때 쓰는 겁니다. 그쵸? 일간이 임수가 약한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비가 여름에 비가 오지 않고 바짝 가물었을 때는 소양강 자체의 물이 바닥을 훤히 드러날 정도로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그거를 제방하겠다고 흙 갖다 부으면 그나마 있는 자작자작하게 있던 물기마저 없애버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임수가 왕했을 때는 무토를 쓰는 것이지만 임수가 약했을 때는 오히려 비가 와가지고 물의 양을 좀 더 많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쓰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왕했을 때는 무토, 임수일간이 약했을 때는 신금이라든가 경금, 지지로 신유금 같은 것으로서 임수를 생조해 주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임수일간의 기본적인 성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월령, 임수가 어느 월에 태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태어난 월령 유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월령이 되겠습니다.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 해당이 되죠. 이제부터 지금 이제 6월인 것이죠. 근데 원래 6월은 사람이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지금도 아직은 약간 덥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조금만 운동을 해도 아직은 땀이 좀 납니다. 물론 여름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습도가 높아가지고 한증막 같고 그런 것은 이제 많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곤충들을 놓고 보았을 때 되게 보면은 뭐죠? 매미가 올 때는 여름이고요. 어느 정도 한기가 들어가면 매미는 순간 없어지고 바로 귀뚜라미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입춘 기준으로, 개인적인 체감으로는 입추 기준으로 가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미 단계에서 귀뚜라미를 단계로 넘어갈 때가 오히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매미가 올 땐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귀뚜라미가 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에어컨보다는 선풍기만 있고 이제 손으로 붙일 수 있는 부채 정도만 있어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6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덥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는 것이 좀 6월의 기본적인 기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심하게 운동을 해도 살짝 좀 따뜻해질 정도의 온기, 그 정도가 6월의 온기가 아닐까 싶거든요. 지금 아직 6월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좀 여름에 좀 더위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한 다음 달 10월 정도 돼야 그때 분위기, 그때 기후 정도가 돼야 한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어떤 계절적 감각하고 그 다음에 기운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기운적인 감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래는 5시, 난 12시가 원래 양이 가장 강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덥게 느껴져야 되는데, 솔직한 말로 사람이 피부적으로 느낌적으로 느낄 때가 언제가 제일 덥냐면 미시 내지는 신시가 오히려 더 덥게 느껴지죠. 그런 것은 뭐예요? 사람이 체감상 느끼는 것과 기운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요. 봄도 2월 같은 경우에는 인월, 3월은 묘월이잖아요. 그죠? 그때 목이 왕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 보면 그 2월, 3월이면 아직도 개나리라든가 진달래가 이렇게 막 많이 확 이렇게 피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4월 정도나 돼야지만 그 벚꽃도 피고 3월 중순에서 이후가 돼야지만 개나리 좀 만개하죠. 근데 2월 자체가 인월이라고 해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죠. 근데 그것은 그때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 벌써 목의 왕성한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 후에 인간이 체감으로 느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벌써 그런 왕성 활동이 지난 연후에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 사람이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오행의 흐름과 사람이 느껴지는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이고,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신월이 초추라고 했고요. 여기는 중추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약간 깊은 가을 이렇게 하게 되고, 숙살지기가 있습니다. 숙살지기라고 하는 것은 매우 한량하죠. 습한 개념은 아니지만 매우 차갑습니다. 그렇다고 겨울처럼 막 꽁꽁 얼 정도, 살을 에일 정도의 추위는 아니지만은 오싹하고 서늘한 그런 느낌이죠. 오히려 좀 바깥에 오래 있으면 좀 춥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간단한 패딩 같은 거는 좀 입고 나가야지만 그래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금왕절이 해당이 되죠. 금왕절. 자,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서방이라고 해서 이제 여자가 남자를 일으키는 말하는 지칭하는 그런 서방이 아니라 신유술 서쪽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신유술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그런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신유술 중에서도 가장 금이 왕할 때는 바로 6월에 해당이 됩니다. 쉬운 말로 이제 상한가 이렇게 포물선 이렇게 포물선이 있다라고 하면 가장 꼭지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이 지나게 되면 이제 금의 기운이 서서히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겠죠. 자, 그래서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왕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그 왕성한 기운이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꺾이는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6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매우 강한 계절 시절인 것은 맞지만은 조금 있으면 그 금이 약해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신하고 그다음에 유하고를 한번 구분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잘 강의해 주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자, 신금 같은 경우는 무토, 그 다음에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경금, 신금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월은 무토가 있으나 물론 무토 자체는 쓰진 않겠지만은 약간 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수의 기운이 장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월은 수의 기운을 무시할 정도로 약한 수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신월 자체는 수도 굉장히 왕하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왕한 경금이 생해주는 수이기 때문에 금수가 모두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유는 토가 없습니다. 토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탁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토가 있으면은 금도 오금, 흙이 묻은 금이 되는 것이고요. 토가 있게 되면은 물도 흙탕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기가 없는 오로지 순수한 금만 있는 것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유중에 있는 경금은 쓰지 않는다, 불용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는 지지로 유는 오로지 신금만 있다라고 놓고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토기가 없는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월 자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월령 자체가 물론 서늘하고 숙살기가 있어서 매우 좀 한량한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 맑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쉬운 말로 지금이라든가 10월 정도 단풍 들 때쯤 설악산이라든가 저쪽 내장산이라든가 이런 쪽 올라가게 되면 하늘도 맑고, 그 다음에 바위 같은 거 이렇게 도봉산 같은 데 가면은 바위산이잖아요. 바위가 이렇게 볼 때는 여름이라든가 봄에 볼 때보다는 가을에 볼 때가 좀 맑고 깨끗해 보이고 좀 하얘 보이죠. 그런데 이제 물이 이렇게 계곡물이 흐르다 보면 물도 맑고 깨끗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임수가 6월에 태어나는 것과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는 것은 똑같은 금 왕절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용도가 좀 많이 다릅니다. 임수가 신월에 태어난 것은 신월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임수와 신월은 장생된 임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왕금이 생주해 주기 때문에 이 신월에 태어난 임수는 분명히 충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렇겠죠? 쉬운 말로 수도꼭지를 물을 트는데 소방호수로 물을 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그 소방호수에서 나오는 우리 그때 옛날 농민들 시위할 때 물대포 쏘는 거 보셨습니다. 사람이 다쳐서 뭐 머리가 깨져 죽을 수도 있고요. 엄청난 두꺼운 유리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소방호수 물대포이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물대포와 같은 임수라고 한다라고 보면 이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맑고 깨끗한 작은 금이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임수에 충분한 성질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충분지성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월에 태어난 임수는 반드시 무토로 막아야 한다, 무토로 제방을 해야 한다라고 보지만 6월의 임수는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굳이 무토, 기토를 써가지고 임수를 제방해야 할 용도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신월의 임수는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는 그러한 틀이 된다라고 하면 6월에 임수는 물도 깨끗하고 6월의 원령 자체도 깨끗하기 때문에 이때는 금백수청 또는 금백쌍청을 희한다라고 이렇게 금백쌍청이 아니라 금수쌍청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도 깨끗하고 수도 깨끗한 것을 희하기 때문에 6월의 임수는 무토라든가 기토 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맑은 금이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무토 기토가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목이 있어서 물을 갖다가 정제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목이 있다라고 하면 수생목하게 되고 그 다음에 6월의 기운은 매우 한랭하기 때문에 병화 같은 것이 있어서 따뜻하게 해주게 되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6월 다음 달 10월 정도에 설악산 천불동 계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바위도 깨끗하고 물도 맑고 하늘도 진짜 에메랄드 빛이라고 하나요? 쪽빛이라고 하나요? 그러한 맑고 깨끗한 환경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금백수청하는 그러한 환경이 되겠죠. 근데 그때가 예를 들어서 밤에 갔다라고 하면 그러한 맑고 깨끗한 어, 금수를 볼 수가 없겠죠. 맑은 대낮에 가야지만은 그런 맑고 깨끗한 환경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고 힐링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목화가 또 있어 주게 되면 대낮에 맑고 깨끗한 것을 보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임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리를 하게 되면 무기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목이라든가 목화를 같이 보면 더 좋겠죠. 그래서 오히려 좀 한랭한 그런 기후를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해주고요. 목으로서는 토가 수를 탁하게 하고 토가 금을 탁하게 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면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맑고 깨끗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중화를 이루는 방법, 사주 보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명식을 보고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게 되면 양수라고 하는 그 임수죠. 임수 제가 여기 양수라고 써놨고요. 양수는 대수라고 그랬고 임수는 양수고요. 내일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양수가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음금에 해당이 되죠. 금은 수를 생하게 되니까 임수라고 하는 것이 유금을 보게 되면 인성에 해당이 되는데 양수가 음금을 받기 때문에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사주의 격은 정인격이 되겠습니다. 정인격. 그래서 임수 자체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인격이기 때문에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신월 같이 왕수 즉 충분한 성질은 없고 금도 맑고 수도 깨끗하기 때문에 금백수청을 좋아하는 그 다음에 금수 쌍청을 그런 희하는 사주국세 희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쁠 희자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서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어떤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옛날 명리서는 어떻게 돼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한글이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희한다의 반대는 어떻게 돼 꺼린다죠. 그래서 희한다의 반대는 기한다 꺼릴 기 자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할 때 발음이 좀 정확해야 되는데 어떠한 것을 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꺼린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희신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신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용신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해신도 있고요. 해신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신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거는 너무 이걸 엄격하게 따질 필요는 없고요.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요. 용신을 생해주는 것은 희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신이라고 하는 것은 용신을 해하는 것을 기신으로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 기신이 있는데 기신을 도와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토가
임수가 6월에 태어났을 때 토가 병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면 그 화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반면에 목이 있으면 이 토가 병이 된 것은 목이 토를 제하게 되면 그 목은 어떻게 돼요? 희신이 되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백수 중에서 되게 되는데 목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건 오히려 용신이 될 수가 있겠죠.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이제 명확하게 용신이다 희신이다 이렇게 근데 용신이라고 개념 반드시 옛날 어떤 분 저한테 어, 상담을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사주를 보면서 저의 용신, 희신, 기신, 구신, 한신, 뭐 해신 이런 거를 구분을 쫙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해신, 한신 이런 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사주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용신도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도 말도 안 되는 특히 종색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용신으로 쓰기가 힘들어요. 종색격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경우를 제하고는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고 용신이 있는 경우 희신이 없을 수도 있죠. 용신만 떨렁 외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신만 많을 수도 있고 어떤 사주는 기신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엄격하게 이렇게 따져달라고 하니까 저도 좀 난감하더라고. 이거를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입증할 때 가장 내가 어떤 일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는 없죠. 그것이 바로 부작위에 대한 해명이라고 그래요. 부작위. 아무것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 집에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소를 당한 거야. 얘가 밖에서 누구를 때렸다. 난 집에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때리지 않은 것을 입증하래요. 그러면 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죠? 이 부작위 입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건데 예를 들어서 기신이 없을 수도 있고 해신이 없을 수도 있고 한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꼭 찾아달라고 하면 참 대략 난감이죠. 물론 이제 원국 자체에는 한신이 없을 수가 있는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한신이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런 경우까지 따져가지고 대세운을 다 분석해서 알려드리기는 좀 많이 힘들죠. 자, 이것도 괜히 또 삼천포로 빠졌는데 좀 희기 이거 말하다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임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인격이고요. 이때는 금도 맑고 수도 맑은 그러한 금백수청 내지는 금수쌍청을 희한다 좋아하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무기토를 보는 것은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목을 써서 술을 더 맑게 만들고 화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우하는 그런 용도로 쓰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좀 이따 이거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자, 6월에 임수 기토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기토는 임수를 탁하게 하는 기운이 있을 수 있고요. 금을 오금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보게 되면 임수가 연지에서 해수를 보게 되면 임수가 뿌리가 튼튼하게 되죠. 유금의 생주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지를 보게 되면 올해가 지금이 임자에 해당이 되죠. 임자일 이렇게 되면 일간과 원령만 놓고 봤을 때 금백수청을 희한다. 왜 금백수청을 희하느냐? 6월은 충분한 성질이 없기 때문에 굳이 무토, 기토, 특히 무토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월지를 빼고 해수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서 자수를 보게 되면 이때는 원령을 빼더라도 임수 자체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잔잔했던 강호수가 오히려 세력을 얻게 되면 다시 충분하는 휘몰아치는 그러한 쓰나미 같은 세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으면 아무리 6월에 금백수청을 희한다 하더라도 이때는 능히 다시 무토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월간에 보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죠. 이 개수는 그냥 개수가 아니라 연지에 있는 해수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이 개수는 유금의 생주도 밝힐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한 겁니다. 자, 임수가 자를 보게 되면 자는 양인에 해당이 되죠. 양인이죠. 양인인데 이거는 자중의 개수가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자 안에 있는 양인 개수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이거는 오히려 6월에 태어나서 충분한 성질이 없을 것 같지만은 타 간지로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임수가 굉장히
해월이라든가 자월에 태어난 수만큼 매우 왕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금백수정을 희한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고요. 그럼 충분한 성질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연간에 있는 기토 하나 가지고는 오히려 사수동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토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전왕격으로서, 전왕격이죠. 종격이 아니고 이건 전환격으로서 윤하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냥 금수가 다시 주어지게 되면 윤하격이 되는 것이고요. 전환격으로서. 아니면 목이라든가 화라든가 토라고 하는 성분이 생시에서 주어지게 되면 윤하격은 이루지 못하고 나름 그에 맞게 사주를 다시 한번 재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경자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지에서 자수를 봐서 임수가 왕하잖아요. 물론 해수도 있고 유금노의 생주도 봤지만 시지에서 다시 자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수가 벌써 두 개, 양인 두 개에다가 양인이 투출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아까 말했던 북대서양의 물이 지금 파도를 크게 일으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다 대고 경금이 유에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다시 수를 생해줘. 신금이 임수를 생하는 것은 작고 맑게 잘 자라게 이렇게 생한다라고 봤을 때, 경금이 6월에 뿌리를 둔, 월지 유에 뿌리를 둔 경금이 투출 임수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방호수로서 물을 뿜어내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흙을 쓸고 내려갈 수도 있겠고요. 물살이 세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쇳덩어리도 자를 수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지게 되죠.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무토가 있으면 무토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오늘의 이러한 국세 가지고는 제방할 수가 없겠고요. 기토 가지고는 절대 제방이 안 되죠. 대개 임수, 양수, 양간 같은 경우는 털끝만 치라도 의지할 곳이 있다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종격 내지는 전환격이 되지 않지만, 이 기토 하나에 의지해서 이것이 그냥 내격으로 보기에는 매우 좀 많이 편고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으면 전왕격으로서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윤하격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기토가 있어서 약간 탁기는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탁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 만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 되면 자, 전환격으로서 윤하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다시 신축시를 한번 보죠. 신축시가 되면 신금 안에 있는 유금 안에 있는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정인격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다시 자수, 개수, 해수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요. 축토가 있다 하더라도 신금이 다시 축에 뿌리를 두게 되고요. 뭐 원격되어 있지만 이거는 중간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유축을 회금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래 자축 합토죠. 자축 합토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수가 왕하고 금까지 투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자축 합토를 자축토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자축 합수로 보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왕격으로서 윤왕격으로 볼 수도 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7, 80%는 이거를 윤학격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겠고요. 어떤 분들은 저하고 약간 견해가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자축이 수가 되나,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거는 자축합 토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이 토로 본다라고 하면 이 기토가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임수가 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기토가 임수를 제방할 힘이 없다 하더라도 토기가 섞여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윤학격이 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내격으로 봐야 되고요. 그냥 왕수를 기토로서 막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쉬운 말로 비가 많이 와서 한강 뚝이 터졌는데 무토가 있으면은 큰 포크레인이라든가 덤프트럭 갔다가 물이 새는 것을 크게 능히 막을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뚝은 터졌는데 습도인 기토로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중장비가 없이 사람이 사부로서 쌀포대에다가 모래 부어가지고 막는 거와 똑같습니다. 공력 차이가 어떻게 돼요?
크죠. 무토로 막는 거하고 기토로 막는 거하고 그러한 차이죠. 잘 제방이 되지 않겠죠. 자, 이거 신축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다 저거다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더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축합 수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쪽을 본다라고 하면 윤학격 전환격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건 절대 수가 되지 않고 토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자축합 토로 봤는데 이것을 윤학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약간 논리 모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으로 이민시를 보죠. 임인시. 자, 이민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기토 가지고 이거를 막을 수 없겠고요. 이건 당연히 뭐냐면 인시를 보게 되면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 왕수를 갖다 설기순세해야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설기순세. 그죠? 설기순세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 임수가 왕하면 칠살무토로서 억제, 억부, 그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무토가 없고 기토는 세력이 없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왕세를 따라 순세하는 겁니다. 즉 대세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가 왕하니까 이때는 그 대세를 거스르지 않고 그냥 목으로서 왕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인중 안에는 인 안에는 인중 병화가 있죠. 인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또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개묘시를 보게 되면 똑같은 천간의 수, 똑같은 지지의 목이지만은 이민시하고 개묘시는 큰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임수 일간에 임수가 다시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큰 강과 큰 강이 만나는 거하고 똑같죠. 만약 개수 두 개가 투출하면 임수가 왕한데 그 위에서 이제 뭐 비바람 좀 몰아치는 걸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왕한수를 갖다가 설기순세하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임목하고 묘목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임목은 그래도 큰 대림목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면 묘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텔레토비 동산의 잔디 같은 것이죠. 그래서 잔디 같은 그런 승목으로서 물을 어떻게 돼 빨아들여서 순세하기는 많이 공력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인중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중 병화가 있어서 조우의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묘 안에는 순수한 목만 있기 때문에 조우를 겸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묘목을 무시하고 어떻게 돼요? 이것도 윤학격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묘목을 가지고 설기순세하는 내격으로 봐도 논리 무수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묘목을 가지고 묘목에 너무 의지할 필요 없이 그냥 전환격으로 보고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그냥 왕신을 순세하는 묘목으로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결론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인데 이것을 내격이 아닌 특수격인 전환격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격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인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대운에서 약간 대운의 흐름에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진시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갑진시가 되면 이거는 자진 반합 회국 거죠. 자진 반합 회국 하죠. 그러면 이 진토가 토이긴 하지만 숲토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 진중부토 가지고는 수를 어떻게 됩니까? 제방하는 공력은 없죠. 물론 기토가 진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기토 자체가 임수를 제방할 공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간목이 투출되어 있는데 이 간목은 시지 밑에 바로 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진이 회국한다 하더라도 물이 어떻게 돼요? 물이 좀 범람했다 하더라도 뭐 묘목, 을목 같은 경우는 금방 그 큰 물에 의해서 수다 목부 물에 떠버려서 없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간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경우는 수범 목부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아직은 여력은 있다라고 볼 때 이거는 윤학격으로 보기보다는 간목으로서 왕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용도, 즉 내격으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즉 병화라든가 정화라고 한 것이 있어 준다라고 하면 다시 목생화해서 조우할 수 있는 그러한 국세, 즉 식신생지하는 그런 국세가 될 터인데 화가 없어서 조우가 되지 않는다, 생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좀 아쉬운 점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내일이 추석이죠. 내일이 추석이고 오늘이 추석 2부가 되겠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어,
지금 이제 뭐 이제 시골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택에서 제사를 지내시는 분은 뭐 이제 제사 준비하시느라고 바쁘고 어떤 분은 또 해외 여행 이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한일 관계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제 일본 여행은 자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일 문제가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지금 그 방사능 문제로 좀 심각합니다. 우리가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미흡해서 잘 모르지만은 일본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쉬쉬하는 공공연한 위험 지역이 그쪽에 해당이 되고요.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일본 후쿠시마 산 농산물들을 우리 저 편의점 CU라든가 이런 데서 그 김밥이라든가 이게 밥 도시락 팔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쌀 같은 경우를 많이 유통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후쿠시마산 쌀, 뭐예요? 저기 그 방사능에 피폭된 그런 농수산물을 본의 아니게 먹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완전히 안전함이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건강적인 차원 물론 이제 어르신들 자손 다 낳아놓고 더 이상 내가 후손을 볼 이유가 없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뭐 일본 가고 싶다 그 정도까지는 이제 괜찮지만 아직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내지는 결혼했다 하더라도 내가 후세 2세를 낳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라면 진짜로 좀 절제해서 안 가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방사능에 피폭이 됐는데 자식을 낳게 되면 그게 유전적으로도 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좀 어, 일본 여행은 아무리 후쿠시마 가까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좀 절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굉장히 내일이 추석 당일이라 내일도 바쁘겠지만 원래는 그 전날 이것저것 준비하는 그 전날이 매우 더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들, 그 다음에 며느리들, 여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하고요. 내일 오늘 추석 2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추석이라고 해서 찾아뵙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또 찾아뵙도록 할 겁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